안녕하십니까. 네요. 이제 지난 시간에 이어서 전기차계약 수업을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기기사를 위한 전기차계약입니다. 예, 강의 목표는 항상 중요하니까 이걸 한번 더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목표는 다음과 같이 두 가지를 적어봤습니다. 첫 번째, 전기공학과 전자공학은 물론이고 물리학, 화학, 기계공학 등 이공계열 학문 전 분야의 이해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전기적, 자기적 기초 지식을 닦는다. 이렇게 얘기를 해봤습니다. 동시에 2번은 전기기사 실무에 꼭 필요한 전기자기약을 학습한다. 이 두 가지가 이 전기자기약 강의 목표가 됩니다. 그리고 이 강의를 하기 위해서 전기 전자공학은 물론이고 컴퓨터공학, 물리학, 화학, 기계공학, 재료공학, 핵공학 등등에서 입체적으로 조망하도록 하겠습니다. 입체적인 이해를 통해서 다른 분야에 응용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건 물론이고 전기자기약 자체를 더 확고하게 이해할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자, 지난 시간에 잠시만 휴식까지 했습니다. 자, 목차를 한번 보겠습니다. 목차가 3부로 되어 있는데 1부입니다. 1부는 전기자기약 기초입니다. 대략 20% 정도를 차지할 걸로 봅니다. 맥스웰 방정식이 나와요. 맥스웰 방정식이 도대체 뭔가? 그런 이 두 번째가 마당에 관한 얘기입니다. 마당이 뭔가? 영어로는 field, 한자어로는 장 또는 개 이렇게 표현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유전율, 투자율, 전도도에 관한 내용입니다. 저걸 이제 전기 유전율, 자기 투자율 이렇게 얘기하지만은 간단히 줄여서 유전율, 투자율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전도도가 무엇인가? 전도도는 그 저항계수의 역수입니다. 우리가 비저항, 저항 지수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그 역수를 전도도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임피던스가 뭔가? 임피던스 이 말이 계속 나오는데 도대체 임피던스란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 다음에 파동의 속력과 굴절률에 관한 얘기입니다. 이 전기차계약은 전자기파를 공부하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파동이 무엇인가? 파동의 속력과 굴절률 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전기차계약에 또 전자를 빼놓을 수 없죠. 이 운반자로서 전자가 존재한다. 그래서 전자란 무엇인가? 전자에 관해서 한번 간략히 보고 가는 기회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기에너지 보존 법칙입니다. 역학에서 가장 중요한 법칙 두 가지가 있다면 하나가 운동량 보존 법칙이고 하나가 에너지 보존 법칙입니다. 마찬가지로 전기차계약에서도 전기자기 에너지 보존 법칙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다 끝나면은 이에 관계된 기출문제들을 풀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도 관련이 되는 기출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1부가 전기자기약을 기초로 하면 2부는 전기 세상입니다. 약 40% 정도를 차지하게 됩니다. 여기는 첫 번째 전개와 전송밀도에 관한 내용입니다. 도대체 전개는 뭐고 전송밀도는 뭔가? 두 번째 어떻게 계산하는가? 전개는 이제 계산할 수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전위가 나옵니다. 전개와 전위는 어떤 관계가 있는가? 전기와 전위는 서로 미분적분 관계라 하나만 알면 나머지 걸 알 수 있어요. 그런 관계입니다. 가우스 법칙을 적용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축전기와 관한 내용입니다. 축전기를 우리가 커패시터 이렇게 얘기하는데 축전기가 어떤 것인가에 관한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유전체를 다이렉트릭이라고 하는데 전류가 잘 통하지 않는 물질을 통칭하여 유전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분극, 폴라리제이션이라고 해요. 이 분극에 관한 내용입니다. 다섯 번째가 전경상법, 이미지 차지 메소드라고 하는데 그 어느 전하가 있을 때 그 전하 옆에 접지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요. 접지라는 건 전위가 0입니다. 그러면은 그 전하 부근의 전위를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접지는 반대편에 대칭인데 가상 전하가 있는 거와 동일합니다. 그 가상 전하를 두어 가지고 전유를 계산하고 전개를 계산하는 겁니다. 다음 여섯 번째가 전류입니다. 전류는 ohm의 법칙, 전력에 관해서 간단한 내용들을 알고
나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7번째는 전류회로입니다. 전류회로를 어떻게 어느 정도 이해하는가. 물론 이제 자세한 내용은 회로이론이라든가 이런 과목이 다루지만은 전기 자기학에서도 아주 기본적인 전류회로를 공부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연습 문제를 따로 적지 않았는데 이 각각에 대해서 기출 문제를 한 3문제, 4문제, 많으면 5문제까지 단원마다 풀고 넘어갈 생각입니다. 3부는 자기 세상입니다. 자기 세상 역시 한 40%를 차지합니다. 자기를 공부할 때는 중요한 건 요령 중 하나가 전기와 같이 나란하게 봐야 된다. 자기만 홀로 보면 안 되고 이 자기 볼 때는 대개 전기를 먼저 하고 자기를 나중에 합니다. 그래서 두 개를 나란히 놓고 어떻게 다르고 어떻게 같은가 그 양쪽의 대칭성을 보면서 공부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계와 자성 밀도는 무엇인가? 전계와 전성 밀도가 앞에 나옵니다. 어떻게 다른가? 그 다음에 자계 계산과 자유. 앞에 전계 계산이 있으면 자계 계산도 있습니다. 앞에 전유가 있듯이 자유가 있어요. 이때는 이제 비오-사바르 법칙과 암페어 법칙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3번째는 자성체와 자화에 관한입니다. 마르테이션에 관한 내용을 우리가 다루게 됩니다. 4번째가 자기회로예요. 아마 물리학과에서 전기자기학을 배우신 분들은 저 자기회로 부분은 아마 빠졌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나 전기공학에서는 저것도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5번째가 유도기가 코일입니다. 인덕터 이렇게 얘기합니다. 유도기에 관한 내용을 다룹니다. 그리고 6번째가 전자기 유도, 이제 발전기 원리에 같은 내용이에요. 그래서 파라데이 법칙을 다루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전자기파, 맥스웰 방정식을 다시 보게 돼요. 그러니까 제 수업은 맥스웰 방정식에서 시작해서 맥스웰 방정식으로 끝납니다. 왜 맥스웰 방정식에서 시작해서 맥스웰 방정식이 끝나느냐? 그 이유는 전기자기학 자체가 맥스웰 방정식을 공부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1부를 다시 보겠습니다. 이제 1부의 본격적인 내용을 시작하는데 시작도 맥스웰 방정식이고 끝도 맥스웰 방정식이에요. 처음에 맥스웰 방정식을 볼 때는 어색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 미분척분 표시를 하기 때문에 처음에는 어색해요. 그러나 마지막 단원에서 맥스웰 방정식을 볼 때는 굉장히 친숙하게 여러분에게 다가올 것이라고 제가 장담을 하겠습니다. 자, 이와 같은 내용들이 아까 앞에 얘기한 겁니다. 일부 목차를 한번 다시 봅니다. 맥스웰 방정식을 지금부터 보겠습니다. 아마 처음에 맥스웰 방정식을 볼 때는 불편합니다. 누구나 같아요. 이제 마지막에 볼 때는 굉장히 편하다. 하지만 맥스웰 방정식을 시작하고 맥스웰 방정식에서 끝나게 된다. 전기자기학은 맥스웰 방정식을 공부하는 것이다. 자, 적어놨습니다. 자, 맥스웰 방정식이 맥스웰이 만든 건 아닙니다. 이제 4개의 방정식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맨 위에를 우리가 전기장의 가우스 법칙이다. 그렇게 얘기한다. 전기의 가우스 법칙, 또 전기장의 가우스 법칙. 그 2번째를 우리가 자기장의 가우스 법칙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3번째는 이제 패러데이 법칙 또는 패러데이의 전압 법칙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4번째가 암페어 법칙 또는 암페어의 전류 법칙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합니다. 저게 무슨 뜻인가? 저 기호는 무엇인가? 가장 처음 시작할 때부터 이제 하나씩 살펴보고 정의를 하고 그리고 우리가 나가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D는 뭐고 E는 뭐고 B는 뭐고 H는 뭐고 J는 뭔가 이건 정의입니다. D와 E의 정의, B와 E의 관계식, B와 H의 관계식, 그 다음에 J와 E의 관계식이에요. 우리가 D를 전송 밀도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전송 밀도 단서 나옵니다. 그 다음에 로는 전하 밀도입니다. 전하 밀도. 어느 공간에서 전체 전하 밀도를 다 모으게 되면은 전체 토탈 전하가 됩니다. 그런 의미입니다. 전하 밀도예요. 일반적인 전하 밀도의 모습입니다.
다음에 이제 전선 밀도고, 그 B는 뭐냐면 이게 자속 밀도입니다. 이제 뒤에 다시 얘기를 할 텐데, 이제 자속 밀도. 그 다음에 E는 우리가 전개라고 합니다. 전개. 그 다음 이제 B는 자속 밀도고, H는 이제 자개라고 하고, J는 전류 밀도, 벡터입니다. 그 다음에 D는 전속 밀도예요. 이게 어떤 뜻이냐? 이와 같은 이제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앞에 이제 삼각형에다 점 찍은 거, 이 내적 표시예요. 삼각형에 X표한 거, 요건 이제 그 일종의 의적 표시입니다. 이제 이와 같은 내용들을 알아야 되는데, 처음에는 이렇게 시작하지만 앞으로 하나씩 점점 익숙해져 나갈 겁니다. 처음 시작할 때는. 그 다음에 D와 E는 이와 정의합니다. 그러니까 D와 E 비례상수가 입실론인데, 입실론은 뭐냐면 물질의 정기적 성질이에요. 어떤, 예를 들면 요게 있습니다. 어떤 물질이 있어요. 여기다가 E라는 전개를 가합니다. 그래서 나오는 게 D예요. 물론 이제 이 전기 전자과학이 아니고 물리학이나 화학에서 전기 자기학을 공부하신 분은 그 전개, 전속밀도 이렇게 정의하지 않습니다. E는 electric field, 그 다음에 D는 electric displacement,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뭐 전기장 또는 전기마당, D는 뭐 대체 전기장 또는 대체 전기마당, 이렇게 얘기하지만 우리는 전기공학의 용어를 쓰겠습니다. 전기공학의 용어가 전기기사 시험에서도 쓰는 용어예요. 그렇기 때문에 편의상 많은 사람들이 쓰는 그 전기공학 용어로 용어를 쓰겠어요. 그래서 E는 전개고 D는 전속밀도고, 비례상수가 입실론인데, 입실론이 물질의 정기적 성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기 유전율, 간단히 줄여서 유전율, 더 간단히 줄이면 입실론입니다. 그래서 이 물질의 정기적 성질이에요. 입실론이라는 성질을 가지고 있는 정기적 물체에 E라는 전개가 작용했어요. 전기를 어떻게 만듭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볼테이지 거는 겁니다. 이 그랬을 때 나오는 게 D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게 행렬로 계산됩니다. 입실론이 하나 행렬이에요. E도 행렬이고 D도 행렬이고. 그렇지만 전기기사 수준에서는 입실론을 상수로 다룹니다. 마찬가지예요. B는 μH도, μ라는 것은 물질의 자기적 성질입니다. 우리가 투자율, magnetic permittivity, μ는 입실론은 electric permeability라고 하는데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μ라고 하면 돼요. 투자율은 어떤 물질의 자기적 성질, 자기적 성질에다가 H를 겁니다. H 어떻게 겁니까? N극의 S를 거는 거예요. 별거 아닙니다. 그래서 μH를 걸었을 때 나오는 게 B예요. 나오는 게. 그러니까 D는 전속밀도, B는 자속밀도입니다. 전속밀도를 electric flux density, 그다음 자속밀도를 magnetic flux density라고 하는데, 아무튼 간단하게 우리말로 전속밀도, 자속밀도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그래서 μ라는 그 자기적 성질에다가 H를 걸면 B가 나오는 거예요. 입실론에 E 걸면 D가 나오는 거고,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건 시그마는 물질의 전도도예요. 얼마나 이 전류가 잘 흐르느냐, 이런 겁니다. 역수는 이제 비저항, 일종의 저항 재수예요. 그래서 이 시그마의 전도도에 전기장을 걸은 것이 전류 밀도입니다. J는 우리가 전류 밀도다, 그런 얘기입니다. 전류 밀도는 뭡니까? 어떤 도선을 지나요. 굵기가 이렇게 되었다고 합시다. 도선을 통해서 전류가 지났을 때 그 전류를 면적으로 나눈 거예요. 그래서 단위 면적당 전류를 우리가 전류 밀도라고 얘기합니다. 뒤에 또 나옵니다. 그러면 다이버전스 T는 이게 뭐냐면, 이제 또 다른 다이버전스라는 것은 물질의 발산율이에요. 발산율. 이제 컬은 회전율입니다. 와도 로테이션이 나오는데 한번 보고 가서 다음 장에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으로 기회가 나오니까 제가 한번 할 텐데, 저걸 반드시 알아야 전기 자기학을 하느냐?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하면은 또 좋은 점이 있어요. 이 미분과 적분 기호를 앞으로 다루게 될 텐데, 우리가 삼각형에다 점 찍는 것을 우리가 다이버전스라고 합니다. 발산율이에요. F라는 어떤 함수의 발산율이에요. 다이버전스 F는. 구체로 어떤 뜻입니까? 하면 F라는 어떤 물질이 있어요. 뭐 속력이 될 수도 있고 밀도가 될 수도 있고 뭐 상관이 없습니다.
다이버전 F는 그것이 공간에 뿜어나오는 비율이에요. 뿜어나오는 그 비율. 얼마나 어떤 공간에 어떻게 뿜어나오느냐. 구체적으로 하나 예를 들어 주십시오. 뭐 이런 겁니다. 우리가 그 화장실에 가서 또는 이 부엌에 가서 그 싱크대에 물을 나오는 수도를 딱 열면은 물이 쫙 쏟아져 나옵니다. 그런 겁니다. 그 물이 쏟아져 나오는 비율이 바로 다이버전스예요. 그럼 다이버전스 값이 이게 플러스가 되면은 쏟아 나오는 것이고, 그럼 마이너스 되면 어떻게 됩니까? 마이너스 발산은 이게 어떤 거냐면, 이제 싱크대 있어요. 그래서 밑에 물 내려가는 데를 막아요. 막고 물을 쫙 받습니다. 그러면은 그 수도꼭지에 물이 뚝 뿜어 나와요. 그게 다이버전스 F가 플러스인 경우입니다. 그 다음에 꺼요. 딱 끄고, 그 다음에 밑에 배수구 뚜껑을 엽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물이 쫙 빠져나갑니다. 그 빠져나가는 것이 마이너스 발산. 즉, 다이버전스 F가 음수인 경우예요. 그런 경우는. 그러면 이거 어떻게 됩니까? 싱크대에 그 물 빠져나가는 배수구를 열고 수돗물을 딱 켜요. 그러면 나오는 만큼 빠져나갑니다. 나오는 만큼 빠져들어요. 그러면 다이버전스 F가 0인 경우입니다. 알짜 발산이 0이다. 그렇게 보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다이버전스 F는 발산율인데 플러스면은 나오는 것이고 마이너스면 들어가는 것이고 0이면은 나온 만큼 들어가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앞으로 이제 나오면 또 설명을 해 드릴 거예요. 그러나 저걸 모른다고 해서 전기 자기약을 보도록 것은 아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삼각형의 X 붙인 걸 우리가 컬이라고 합니다. 컬이라고 하고 또는 로트라고 해요. 로테이션에 줄여서 로트라고 합니다. 뭘로 관계없어요. 우리가 저건 회전율입니다. 회전율. 이제 어떻게 돌아가느냐. 회전율을 얼마나 빨리 돌아가느냐. 어느 쪽으로 돌아가느냐. 이런 걸입니다. 컬 F가 0보다 크다. 그러면 이제 반시계 방향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반시계 방향으로. 그 다음에 컬 F가 0보다 작다. 그러면 시계 방향으로 돌아가가지고. 그러면 컬 F가 0이면 어떻게 됩니까? 0이면은 알짜 뭔가 돌아가면 뭐가 남아야 되는데 알짜가 0인 거예요. 알짜가 0인 게 뭡니까? 자, 나중에 한번 예를 들어서 한번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전기 자기약을 하다 보면 선적분, 면적분, 최적적분이 있어요. 선적분이 면적분으로 가기도 하고 면적분이 선적분으로 가기도 하고 그 다음에 면적분이 최적적분으로 가기도 하고 최적적분이 면적분으로 가고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무슨 뭐 가우스 법칙이 나오고 그린 법칙이 나오고 뭐가 뭔지 머리가 복잡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안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수학과에서는 방식으로 합니다. 수학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다음처럼 하겠습니다. 자, 인테그럴입니다. 인테그럴. 적분 요소예요. d 오메가는 미분 요소입니다. 미분 요소고 요건 뭡니까? 적분 영역이에요. 인테그럴 d 오메가는 더블 인테그럴 d2 오메가와 같고 트리플 인테그럴 d3 오메가와 같아요. 당연히 같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적분 기호 하나, 미분 기호 하나가 같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하나 들어가고 하나 더 들어가 있는 거고 하나 빠져가고 하나 빠져가고 뭐 3개, 4개 됩니다. 4개, 5개, 6개 무한히 갈 수 있어요.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최적적분이면 이게 면적분 되고 면적분 되면 선적분 되는 거예요. 뭐 이런 관계인데 여기서 중요할 게 있습니다. 뭐냐면 적분 영역이에요. 예를 들면 이게 최적적분이라고 칩시다. 이 최적 요소예요. D3 오메가는 3번 적분 최적적분입니다. 앞으로 오는 기호는 최적적분이든 면적분이든 선적분이든 적분 기호를 하나만 쓸 거예요. 내용을 보고 알지만 여기 이제 구분하기 제가 3개 써놨습니다. 오메가가 뭐냐면 적분 영역이에요. 이게 부피면 오메가 부피입니다. 어떤 부피? 예를 들면은 뭐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이거라고 봅시다. 이 지우개의 부피예요. 이게 이제 면적분으로 최적적분이 면적분으로 바뀌었어요. 면적분으로 바뀔 때는 인테그랄 2개의 미분 요소 D2 오메가. 그러면 적분 영역은 어떻게 바뀌느냐? 오메가가 부피면은 부피는 반드시 뭘 가지고 있어요? 표면을 가지고 있어요. 표면적. 반드시 여기 라운드 바운더리 표시인데 부피의 바운더리가 뭐예요? 경계면이 표면이죠. 면이죠. 그래서 최적적분이 면적분으로 바뀔 때 어디서 적분하냐? 그 적분 영역은 부피의 표면이 되는 거예요. 이런 경우는 육면이 되고 육면이 전체가. 다음에 여기 이제 이 면적분이 선적분으로 갈 때 이때는 어떻게 되느냐?
이 바운더리에 또 바운더리입니다. 여기서 예를 들면 편의상 이 면이라고 합시다. 면은 뭘 가지고 있어요? 가장자리가 선입니다. 선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요 면에서 적분을 했다면은 선적분으로 바뀌면은 면의 바운더리 경계죠. 이 선에서 우리가 컨투어라고 합니다. 컨투어 선에서 적분을 하는 거예요. 그런 관계입니다. 그래서 부피적분이 면적분이 선적분으로 갈 수 있어요. 왔다 갔다 하는데 선적분이 면적분이 최적분 왔다 갔다 하는데 그 적분 영역은 어떻게 되냐? 하나 낮출 때마다 경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피면은 그 부피의 경계가 뭐예요? 면입니다. 면이 되고 그 다음에 면이면은 선으로 갈 때는 면의 경계가 뭡니까? 면의 경계는 선이에요. 그래서 그 선으로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 영역이나 적분을 하는 게 아니고 적분할 때는 바운더리에 적분을 하는 거예요. 항상 이런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적분, 면적분, 최적적분에 이런 관계가 있다. 알 수가 있어요. 또 나옵니다. 쉬워요. 뭐 당연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당연한 얘기예요. 자, 이제 이런 경우를 역학에서 하나만 예를 들어봅시다. 여러분이 요건 이제 발산하고 요건 회전율, 또 한자로 와도라, 뭐 도를 그런 얘기도 하는데 컬 F의 예를 하나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학에서 보존력과 비보존력이 나와요. 1학년 물리를 배우면은 그 나옵니다. 보존력과 비보존력의 차이가 뭐냐면은 보존력은 경류에 의존하지 않아요. 그래 제자리로 돌아오면 그러니까 일을 하고 제자리로 돌아오면 0이 되는 겁니다. 그 보존력이에요. 반면에 비보존력은 제자리로 돌아와도 0이 안 돼요. 그러니까 비보존력 어떤 겁니까? 소모력 같은 거예요. 마찰이나 점성, 기타 등등 이런 게 비보존력입니다. 보존력은 중력, 전자기력 이런 게 이제 보존력이에요. 그래서 보존력의 조건이 뭐냐면 컬 F가 0입니다. 알짜 회전이 0인 거예요. 이걸 양쪽을 면으로 적분하는 겁니다. 면으로 적분하면 왼쪽이 선적분으로 바뀌어요. 즉, 이 동그라미, 적분기호의 동그라미라는 것은 닫힌 적분이에요. 한 바퀴 돌고 제자리로 돌아갑니다. C는 뭡니까? C는 컨투어. 컨투어가 경로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경로를 한 바퀴 돌고 제자리로 돌아오면 0입니다. 그러니까 보존력에서는 그 일을 하는데 어떤 그 책상이 있어요. 책상 아래까지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오면은 일을 하나도 안 한 겁니다. 올라오면은 중력 같은 거 보존력이죠. 그러나 중간에 마찰이 있거나 그런 소모력이 있으면 돌아올 때 0이 안 돼요. 그래서 컬 F가 역학에서 보존력 조건입니다. 이것은 전기 자기력에서 동일해요. 모든 역학에서 동일합니다. 비보존력은 뭐냐? 컬 F가 0이 아닌 거. 한 바퀴 돌고 이 동그라미를 한 바퀴 돌고 제자리로 오는 거예요. 닫힌 적분이라는 얘기입니다. 클로즈드. 컨투어를 한 바퀴 경로에 쫙 돌고 원래 자리로 돌아왔을 때 0이 아니에요. 0이 아니면 우리가 비보존력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컬은 회전율, 와도 또는 로테이션을 의미를 하게 됐습니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미분과 적분 기호가 이런 겁니다. 다이버전스는 발산율, 어느 한 점에서 공간으로 뿜어나가는 거, 플러스인 경우, 마이너스는 공간에서 한 점으로 사라지는 거, 0이면은 들어오고 나가는 게 똑같은 거. 회전율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쪽으로 회전하냐? 그 회전하는 정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회전율이 0이면은 알짜 회전이 없는 겁니다. 돌아봐야 0인 거죠. 알짜 회전이. 그 다음에 선적분, 면적분, 부피적분 등 체적분은 왔다 갔다 할 수 있다. 이거 같이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적분 영역은 바운더리가 됩니다. 이걸 라운드라고 있기도 하는데 적분 기호는 그 바운더리 경계라는 뜻입니다. 이런 관계가 있다. 무슨 뭐 그린 법칙, 가우스 법칙 복잡한 할 필요 없습니다. 수학을 하는 사람은 모든 걸 간명하게 합니다. 간명하게 이해를 해야 돼요. 그러면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익숙해집니다. D 필드가 공간에서 D 필드가 뿜어나오는 비율이 바로 전하 밀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트라이덴시입니다. 그 다음에 B는 공간에서 뿜어나오는 B, 그 자석 밀도의 알짜값이 0이다 이거예요. 알짜값이 0인 이유는 뭐냐면 자석은 N극에서 나온 만큼 S로 들어갑니다. N극에서 많이 나오고 S극으로 더 저울 들어갈 수가 없어요. 반드시 나온 만큼 들어가요. 그러니까 알짜 발산이 0인 거죠.
그 전하고 달라요. 전기는 플러스 전하나 마이너스 전하가 독립적으로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석은 어때요? 독립이 안 되죠. 반드시 플러스 마이너스 N극의 있어가지고 자기력선이 나오만큼 들어갑니다. 양쪽이. 그러니까 자기력선 자체가 N극과 S선이 두 개가 동시에 존재할 때만이 존재하기 때문에 알짜의 값이 0인 거예요. 그 다음에 컬 2는 뭐냐면은 이 전개라고 하는 전개의 회전율이 사실 이 전개의 회전율을 이제 적분하면 여기 전압이 됩니다. 전이가 이 전속 밀도의 시간 미분하고 같다 이런 뜻입니다. 즉 무슨 뜻이냐면 B 값이 시간에 따라 변하게 되면 이게 자속 밀도입니다. B 값이 시간에 따라 변하게 되면 전압을 만드는 거예요. 볼티지 생산하는 겁니다. 발전기 원리예요. 여기 들어있어요. 페레데이의 전압 법칙이라고 합니다. 적분하면 자속이 시간에 따라 변하면 전기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기와 자기가 전혀 다른 게 아니고 서로 엮여 있어요. 같은 것이 전기로 나타나기도 하고 자기로 나타나는 겁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H가 자개인데 H의 회전율이 바로 전류밀도다. 전류밀도. 그런데 전류밀도가 두 개가 있어요. J하고 파셜 D, 파셜 T인데 이 전류가 두 개인데 우리가 앞에 있는 J를 전도전류라 합니다. 전도전류. 전도전류가 뭡니까? 전자가 움직여서 생기는 전류예요. 전도전류. 그럼 이건 뭡니까? 이것은 그러니까 전류가 흐르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J 앞에 전도전류가 있고 뒤에는 뭐냐면 전속 밀도가 시간에 따라 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속 밀도가 시간에 따라 변하는 게 뭡니까? 축전기입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판 딱 갖다 놓고 중간에 그 전류가 흐르지 않도록 진공으로 한다든가 유전체를 집어넣어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교류를 걸어요. 플러스 마이너스 막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D 필드가 전속 밀도가 시간에 따라 바뀌면 전류가 흐르게 돼요. 그러니까 축전기에 흐르는 전류는 바로 이 전류인데 우리가 변위 전류라고 합니다. 디스플레이스먼트 커런트라고 해요. 그 다음에 저항이나 유도기, 코일에 흐르는 전류는 컨덕션 커런트라고 합니다. 앞에 우리가 전도 전류라. 그래서 암페어 법칙인데 암페어 선생님 말씀은 세상에는 전류가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전도 전류, 전자가 이동해서 생기는 전류. 또 하나는 변위 전류, 전기장, 전속 밀도가 전개가 시간에 따라서 바뀌어서 흐르는 전류가 있다. 이런 뜻입니다. 앞으로도 저것은 계속 나오게 됩니다.